임대사업자 규제 점점 강화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법인, 임대사업자, 신탁, 증여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었다. 종부세를 강화하더라도 이 4가지로 빠져나가면 되더라. 그런데 다 잡는다고 그랬죠. 그쪽으로 제가 토끼몰이 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거 지금 다 시행되고 있죠. 특히 이번 총선 이후에. 그러면서 처음 얘기했던 거 임대사업자 일단 9.13 이후에 더 이상 혜택 안 주죠. 신규 임대 등록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7.10 정책 때 임대사업자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 하면서 일단 규제 들어가고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얘기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임대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 환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번 9월부터 시행되게 되더라. 특히 임대사업자들 갑질이었죠. 갑질. 사실상 혜택은 받으면서 해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갑질이죠.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갑질하진 않죠. 착한 임대사업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잡는 건 뭐다? 갑질하는 임대사업자들 어떻게 잡아내는지 봅시다. 선거도 소급하자 뿔나신 분들 많죠. 거리로 분노 조절 장애 걸렸다 반대 집회. 그런데 그동안 혜택 받았던 것들을 이제 안 주겠다죠. 예를 들어서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매달 10만원씩 내가 받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분이 사정이 어려워져서 10만원 후원 못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가서 후원자가 나를 죽인다, 나를 죽이는 후원자 아웃 막 이러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동안 받았던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싫다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신발이나 집어 던지고 모욕이나 하고 여태까지 후원해 준 게 안 고맙겠죠. 그분들도 여태까지 혜택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대 집회 일어나고 하는 거죠. 이 임대사업자 혜택 시작은 90년대부터 쭉 있었는데 2015년 12월 주택 한 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했다. 이것이 시행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 문턱이 낮아졌는데 이번에 혜택을 더 주게 되면서 빵 터져버린 거죠. 임대사업자 정책은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지방세 감면 확대하고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하고 양도세 감면 확대하고 종부세 감면 기준 개선하고 건보료 부담 완화한다. 즉 어떻게 따지면 원래 목적은 임차시장 안정 및 정보 파악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뭐 스타 강사나 투기 조장하는 유튜버들이나 다주택자들 양성하는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세금 세제 회피할 수 있으니 임대를 안 놓더라도 임대사업자 만드세요. 임대를 놓더라도 어차피 시세로 받는데 임대사업자만 하면은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얼마나 됐을까요? 단계의 경우 취득세 면제 50% 감면. 작은 거는 취득세 면제해줬고 큰 거는 감면해줬더라. 이 정도 크기 내에서.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여기 85% 감면, 50%, 25%, 75%, 50%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줬더라. 단계의 경우, 그 다음에 장기의 경우. 임대소득세도 감면해준다. 너무 많이 감면해주죠. 장특공제 최대 70%까지. 추후에 80%까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거주랑 보유로 반반씩 나눠서 바뀌었죠. 다만 장특공제 배제 대상을 5년에서 8년으로 바꾸긴 했는데 요 5년 이상일 때는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요때 제한 조건이 굉장히 완화됐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8년으로 늘었지만 혜택은 보편화된 거였죠. 그러면서 오히려 임대사업자들 매물이 더 안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종부세 이게 핵심이죠. 합산 배제 5년 이상 임대 시 적용이었는데 8년 이상 임대로 적용됐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조건을 완화해주면서 연도수만 늘렸다.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임대사업자들 자꾸 뭐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임대사업자 보면은 어떤 게 있었다? 아까 처음에 2015년 12월이었죠. 기점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르다가 안정되죠. 그리고 17년 12월 임대사업자 혜택 많이 주니까 전세가 굉장히 안정됐더라. 안정의 효과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데모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적용이 되니까 전세가가 안정이 되더라. 왜냐면 거기서 5% 올리는데 옆에서 막 올려줄 수 없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 통과하고 나서 번짓거리 한 거예요. 전세가 계속 오른다. 언론에서 때리니까 그런 거죠. 안정의 효과 당연히 있죠. 거기다 플러스로 뭐예요? 더 많은 신고. 당연히 신규 계약이 보통은 재계약보다 많이 받더라. 전세가. 예를 들어 예전에 제 친구가 20대 때 다가구주택 반지하방이었는데 전세 2,500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상한 없이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떠날 때 3,500으로 올리셨어요. 다음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계약의 경우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죠. 왜냐면 처음부터 많이 받아놔야 이 사람이랑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중간에 올리기는 굉장히 불편하니까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임대사업자들 하면서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오죠.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를 꼭 놔야만 하니까 당연히 안정되게 된다. 표본이 많아졌다. 저렴하게 한 거는 뭐 전입신고하지 마라, 확정일자 받지 마라, 조건으로 계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숨겨왔던 것들이 더 많이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나타난다. 집주인 갑질, 하자로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묵살하고 거절하고 방빼,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 못 준다. 이게 진짜 핵심이었죠. 지금 임대사업자 중에서 특별한 갑질 뽑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은 보증금 미반환.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집주인이 내가 전세 보증금 안 주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내가 집 나갈 땐 전세 보증금을 바로 안 주냐.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서 버팅겨서 전세 올리고 하면서 갭투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됐었다. 반환사고 굉장히 늘어났죠. 이것도 추진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증금 못 주는 거에 대해서 제재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5% 상한선 안 지킨다. 이거 지키라고 혜택 줬더니 이걸 안 지켜요. 갱신 청구하는데 묵살한다.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안 지켜요.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신고 똑바로 안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자는 임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었는데 임차 시장을 안정을 안 시켜버린다. 쟤네들이 혜택만 받아 처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혜택 환수하고, 거기다 혜택 받으려고 그 짓거리를 괘씸죄로 과태료까지 물리게 되는 거죠. 임대사업자 규제 계속 들어가죠.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임대가 75%고 임차가 25%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1로 나눠서 부담합니다. 이거를 자꾸 뭐 임차인이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돈을 보관하는 쪽이 보험료를 내야 되죠. 빌린 돈이니까. 연말까지 합동점검한다. 이게 핵심이죠.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임대주택, 여기서 얘네를 점검한다고 했고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해서 점검한다. 즉 2015년에 12월이었죠. 한 채도 임대사업자 가능하게 해주면서 이걸 이용해서 갭투기 임대사업자, 갭투기 임대사업자, 갭투기 임대사업자 계속 이렇게 해왔더라. 그러니까 2015년부터 한정해서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90 몇 년도까지 가봐야 되니까 20세기로 가야 되니까 그거 말고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해서 점검하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만 잡겠다는 거죠. 9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죠. 어제부터 들어가서 올해 말까지 진행할 것이며 모든 시군구 동시 추진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사실상 과태료만 부과하면 의미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등록 말소되면서 혜택 환수돼서 한꺼번에 이게 몰려온다. 공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니면은 이 집을 정말 처분하기가 싫다. 왜냐면 비싼데 공매에 내놓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갚아서 이걸 유지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처분하겠죠. 다른 것들. 덜 지키고 싶은 것들 금매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임대사업자 부분만 확실히 잡아도 임대사업자 소급 적용해서 하는 거 안 된다. 자꾸 이야기하죠. 헌법 얘기하고. 특히 또 이 정권이 임대사업자 정책을 초창기에 잘못 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 그걸 소급 적용해서 폐지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더라. 잘못됐다는 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히 지키는 사람은 하되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너네들은 다 폐지, 혜택 다 환수, 그리고 임대 등록 말소,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급 적용은 불법 저지른 놈들만 하겠더라. 이게 굉장히 크죠. 사실상 불법 저지른 인간들이 대부분 갭투기로 해서 시세 올리고 빠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소급 적용해서 폐지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월세 받으면서 노후 대비하시던 분들은 이런 것들 거의 지켰죠.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추이 보면 어때요? 엄청 늘어났죠. 임대사업자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불법 증여 플러스 임대사업자까지 등록했더라. 이러면서 감독을 설치하지 말라고 그래요. 분석원으로 설치했죠. 그래서 신규 임대사업자 추이를 보더라도 어때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럴 때 4월부터 시행이니까, 기준 강화를 4월부터 했으니까 이럴 때 쭉쭉 늘어나죠. 처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 때, 임대료 제한 위반일 때 역시 3천만원 이하. 그리고 계약 미신고, 이 정도는 1,000만원 이하. 이 정도는 조금 약하다 싶으니까 1,000만원 이하 하고, 말소는 가능하되 혜택 환수까지는 안 하고, 세입자들에게 확실히 지켜주라고 했던 것들은 안 지켰다. 이런 것들은 싹 다 말소하고 혜택 환수하겠더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갔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야 보증보험을 자동 가입시키는 걸로 가지만 그 전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있었던 것들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소하고 혜택 환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사실상 다른 것보다 가장 크죠. 결론,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 안 건들 것 같았죠. 축소 중이죠. 예를 들어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번에 특별점검, 임대소득세 강화, 이런 것들
안 건들 것 같았는데 건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앞으로 토끼머리로 임대사업자는 계속 잡아갈 것이다. 사실상 법인은 이 정도면 됐고 신탁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신탁비 내면서 주택 분산해서 종부세 줄이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신탁 위탁자 명의로 다시 돌린다. 종부세 계산할 때. 그러니까 법인 신탁 충분히 잡았어요. 그 다음에 증여취득세 12%로 올리면서 충분히 잡았죠. 이제 남은 거 임대사업자만 제대로 잡으면 된다. 앞으로 다주택에서 제일 타겟이 될 곳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던 만큼 지켜야 될 거는 똑바로 지켜야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혜택을 다 토해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